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새로운 부동산 히어로의 등장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모든 정권의 최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죠. 집은 물과 같아서 넉넉할 때는 고마움을 못 느끼지만 부족하면 큰 반발이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이재명 정부는 불리한 출발 조건을 가졌다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 그리고 3기 신도시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불안과 입주 물량 급감을 맞닥뜨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세 가지가 모두 다 겹친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을 했어요. 임기 초부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맞닥뜨렸습니다. 6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0.43% 폭등세가 나타났어요. 장관 인선 전부터 과열이 시작됐고요.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어요. 수도권 주요 지역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씩 상승하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 비전문가 할 거 없이 지금 시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이 됐었죠. 당시 정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 이 규제를 내놓을 것인가, 주체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또한 제한 요인도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금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조세 정책이에요. 조세 규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했었죠. 부동산 시장을 존중하겠다, 세금 억압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5월 30일 기사인데 당장 6월 달에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꺼내들 수는 없었겠죠. 또한 거래 제한 규제도 효과가 미비했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19 대책 때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됐지만 그 지역이 단 2달도 안 돼서 다시 과열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사태를 단번에 해결한 곳이 바로 금융위원회였습니다. 오직 대출 규제 하나만으로 과열을 진정시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먼저 투자 수요 억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갭 투자 유입을 좀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켰고요. 또한 전입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한테 부여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수를 늘린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주택 실수 억제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동안 시장 불안이 어떻게 일어났다? 중급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10억 이상의 과도한 대출 받아서 상급지 갈아타는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불렀거든요. 왜? 최상급지의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그것이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순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를 잡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도였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또는 투기 과열지구가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필요성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6억 대출 제한으로 이것을 해내게 됩니다. 또한 30년 만기 대출 기간 제한 같은 것도 꺼내들면서 대출 수요가 더욱더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명분도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과도하다, 이것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위협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내수시장 침체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서 건전한 경제를 구축하자. 솔직히 이거 규제 강화한다는 거 반박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세금 규제 강화하는 거, 거래 제한 규제 강화하는 것과 좀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6월 23일 날 0.43%에서 3주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했을 수 있었던 상급지하고 최상급지 아파트 가격은요, 수요가 뚝 끊긴 상태에서 점차 급매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계속 발표가 됐어요. 7월 6일에서는요, 금융당국이 사업자 대출 꼼수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자 대출 무엇이냐?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얘는 LTV와 DSR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집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검사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이 대출을 많이 해준 기관에서는 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는 금융당국이 P2B 대출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P2B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627 대책을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그 꼼수까지도 차단하려고 금융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논란이 되는 대출 제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 분양에 대한 대출 제한. 자, 보통 정비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대형 면적의 토지 그리고 건물을 가진 사람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거 똑같이 분양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 바엔 난 그냥 건물 갖고 있을래? 그런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1+1 분양이거든요. 소형 면적 한 채를 그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규제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다? 1+1 분양을 받은 사람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비사업장마다 난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새낀 상태에서 주택을 산 사람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려는 경우 보통 좀 새낀 매물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의 전세 만기 시점과 맞춘 새낀 매물을 사서 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1억으로 제한을 해버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신규 분양단지까지 소급 적용해버리다 보니까 입주단지에서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예외 규정 없이 일괄적으로 강하게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지금 금융당국이 칼을 갈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억 대출 규제 만든 국정을 공개 칭찬했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주택 대출 정책을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잘 정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조직 개편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좀 비껴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병완 금융위원장의 정책 효과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평가는 이래요. 금융위원회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죠.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대표적인 가계부채 파이터입니다. 이 사람은 임기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장단 첫 회동에서도 가계부채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자,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026년까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율도 3.8%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전세대출 규제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대책 효과로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의 권대영 사무처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에 대한 유임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적절한 규제로 부동산 대책에 효과를 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또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을까 지금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일 이후에 공직사회의 기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는 보답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다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여론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규제 전에는 집값은 안 떨어지나 보다 아예 하락 관련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니까 와 이제부터 규제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쇼킹 부동산 영상 댓글에도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규제의 의미, 첫 번째는 부동산 과열의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리는 차의 연료를 그냥 빼버린 것이 아니라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막 몇 년 동안 장기간 하락시키는 대책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규제는요, 유동성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지의 쏠림이 강화됐을 때 그 유동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초고가 아파트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더라. 그러면은 그 시장으로 들어갔던 유동성이 다른 자산으로 갈 것인가,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 것이냐, 또한 그 수혜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장기간 집값을 떨어뜨릴 거라 생각한다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과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절엔 왜 규제로 집값을 잡지 못했을까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 잘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규제가 이때 나왔던 것들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 나올 때마다 역대급으로 정말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 굉장히 강력한 것 같죠?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집값을 잡았던 것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로 시장을 예상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이 금융위 부위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과열 대처가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사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과열될 때 적극적인 행정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자, 규제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규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규제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침체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활용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